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지난주에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과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언론 노출이 좀 잦아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렸고 또 대통령실 인사 이동이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의 이제 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남준 대변인, 김남준 원래 부속실장이었는데 대변인으로 지금 이동을 했고 총무비서관이었던 이제 김현지 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을 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이제 비서실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비서실, 그 다음에 정무수석실에 이제 정무기획 비서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과 지금 대변인실, 그 다음에 비서실, 그 다음에 정무수석실, 요 세 곳을 지금 강화하는 이런 이제 인사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께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그런 인사 이동이 있고 난 이후에 지난주에 이제 특히 이제 조이대 청문회가 정점이었죠. 정청래와 추미애 똥벌의 정점이 조이대 청문회였는데 조이대 청문회 직후부터 지금 유상호 정무수석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게 갑자기 올라왔어요. 예고도 없이. 왜 매불쇼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정도가 출연을 하면은 미리 좀 예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오늘 그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인터뷰를 한 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내용을 이제 쭉 봤는데 이거 아주 뭐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강훈식 실장이 언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훈식 실장 인터뷰 일단 보시고 지금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참 웃겨 죽겠네. 대통령 실력 있는 정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을 뽑을 때도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쓰자. 그러니까 가장 최고를 찾아갖고 와라. 계속 요구하십니다. 총미령 장관은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당시에는 뭐 이렇게 충격이었죠. 이게 말이 되냐. 예. 뭐 다음 날부터 저희도 우리 지지 단체들한테 욕 많이 먹었죠. 그럼요. 지금에 돌이켜 보면 저런 거였구나라고 다 수긍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네. 뭘 하나 물어봐도 정확하게 맞아요. 답변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국무회의가 처음에 공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 때에 내각들이 쫙 있는데 대통령과 비서실장 둘이 국무회의를 하러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와, 오히려 진짜. 개개 느낌이지 오히려. 그렇지. 와, 난 너무 불편할 것 같아. 그 이제 대통령이 들어가고 우리가 소위 내란을 일으켜서 그 국무회의를 했던 분들이 거기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의결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인수위가 없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당장 해야 되는 현안 업무들도 있고 그런 것 중에서 이를테면 특검도 거기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렇죠. 특검도 그 사람들한테 통과시키게 한 거잖아요. 그 전까지 거부권이 됐던 그렇습니다. 그 법안들을 그럼 본인들은 자기 부정인 거고. 자기 부정이지. 네, 그리고 그걸로 버티는 사람들이고 그런 분위기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서로가 분위기. 이상하지. 그렇다. 서로가. 네. 그랬는데 부처별로 한번 업무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날인가 업무 보고를 봤는데 업무 보고를 하는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대충 뭐 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뭐 저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장관님 왜 이렇게 쌀값은 떨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농림부장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설명합니다. 어. 근데 또 우리 대통령도 많이 알고 계신데 그럼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두부값은 왜 그렇죠? 물가가 오르던데 그건 왜 그때 그런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시작한 겁니다. 진짜로? 네. 그 전에 뭐가 역사가 있는 게 전혀 아니고요? 없습니다. 전혀 그래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토론합니다. 오, 진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말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겠지. 그리고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국무회의가 없었대요. 없었고 짧았으니까. 그리고 본인 와서 인사말 하고 가시면 네. 총리가 회의 주재하고 끝 이렇게 네.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와서 계속 말을 시키고 아니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근데 대통령도 다른 사람은 말을 잘 안 받아주는데 속된 말로. 이 장관은 되게 열심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근데 많이 알기도 하고 적극적이기도 하고. 실장님이 봤을 때도 좀 남달라 보였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하고 저하고 그 회의를 하고 오면 서로 이제
인물평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어때요? 이 사람 어때요? 이제 그때는 다른 분들이 안 계실 때.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진짜 실용주의다. 진짜 그러네. 실용주의. 네. 이진숙 씨는 아, 어땠습니까? 그 얘기하지 마. 야, 죄송합니다. 그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아무튼 네. 당정 관계 얘기하다. 네, 여기까지 잠깐 보시고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확인을 해주는 이런 대목이에요. 신승복님, 빗속에서 최평님 혼신을 다해서 사회 하시는 거 봤어요. 고맙습니다. 그게 벌써 참 2년이 됐나요, 이제? 어려운 시절 우리가 다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킨 게 아니죠. 우리 당원들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진짜 날밤 새면서 거리에서 당시에 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2박 3일 동안 뭐 가평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노숙을 했어요. 잠을 안 잤습니다. 2박 3일을 잠을 안 잤어요. 서울구치소까지.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도 대통령께서 이제 석방되는 거 확인을 하고 새벽 그때 4시인가 5시인가 이제 가평으로 왔습니다. 와, 뭐 졸음이 막 쏟아지는데 너무 힘들었죠. 근데 뭐 제가 또 뭐 대통령을 지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보면서 우리 국민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지금 훌륭한 국민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의도에서 9월 달이면 꽤 쌀쌀합니다. 9월 21일이었으니까요. 비까지 내리고 날씨도 너무 안 좋았는데 진짜 노숙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 여성분들, 연세도 있으신 누님뻘 되시는 분들이 여의도 길거리에서 서울구치소에서 노숙하시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키겠다고. 그런다고 그분들이 무슨 공천을 받습니까? 뭐 나라에서 훈장을 줍니까? 아무 대가도 없어요. 그냥 자기 희생하는 거야. 이재명 지켜야 나라가 산다고.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 또 우리 수백만 명의 우리 국민들 응원봉 들고 내란 세력을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오신 이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킨 거지. 정청래가 어디다 숟가락을 얹고 거기다가 김어준이 손가락을 왜 얹습니까? 다 국민들의 공이죠. 우리 당원들의 공이고. 그 와중에도 깔때기 대기 바빠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검찰청 해체를 뭐 본인이 한 것처럼 정청래가 아니고 누가 당대표가 됐어도 검찰청 해체는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데 뭐 다시 얘기가 앞쪽 얘기로 다시 돌아가긴 했는데 다시 돌아오면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요. 그러니까 강훈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원칙을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송미령 장관 유임됐을 때 진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농민 단체들이 올라와서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도 하고 뭐 그런 일까지 벌어졌죠. 부자가 되어 봄새님 다시 생각나나요? 비 오던 그날. 그래서 그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켰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자 이게 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가리지 않는다. 일 잘하면 된다. 이재명 정부는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 잘할 사람 난 인사를 하겠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물론 대통령의 인사가 100% 다 오를 수는 없습니다. 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점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누구보다도 실력을 중심에 놓고 내각 구성을 한 거예요. 나래기님. 저 진돗개 데리고 남편 가지 그 겨울 국회 앞에서 우리 나래기님도 그때 있으셨구나. 그리고 뒤에도 뭐 이야기를 하지만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께서는 진짜 최고의 실력자들 그 분야에 최고의 실력자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사 과정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고 뒤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성호 사퇴해라, 봉욱 사퇴해라, 윤호중 사퇴해라. 이제 100일 지났어. 그리고 검찰개혁이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첫 삽을 뜬 거야. 개막 테이프를 끊었어요.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없앤 거예요. 검찰개혁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근데 100일 된 정부한테 아니 왜 문재인 때는 입 닥치고 있던 것들이 딴지 게시판 가보니까 제가 뭐 문재인 때도 딴지 게시판 많이 가봤습니다. 그때는 뭐 인이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고 주접을 떨는 것들이 누구 사퇴해라 누구 사퇴해라. 아 지들이 윤석열 제일 빨던 데가 김어준하고 딴지 게시판 아닙니까? 클리앙 이런 애들이 윤석열 그렇게 빨아대더니 그리고 조국은 그렇게 잘했어. 아직도 빨어. 법무부 장관을 조국이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조국이 검찰개혁을 완벽하게 수행을 해가지고 조국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빨아주는 거야? 그리고 족빨고 있는 거예요? 한 달도 못 채운 임기를 한 달도 못 채운 무능력자예요. 조국은. 그리고 민주당 덕에 12석 가져간 당을 1년 좀 지나가지고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이 조국이야. 이런 무능력자를 그렇게 빨아대면서 누구 사퇴해라 누구 사퇴해라 뭔데 주접을 떱니까? 우르사님 뱁새들이 어찌 황새의 뜻을 알리오.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지금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뭐 말 나옵니까? 일 잘한다고 칭찬만 나오지? 아니 권오을 보훈 장관
한나라당에서 온 사람이잖아. 뭐 그래서 권오을 장관 관련해가지고 뭐 말 나오는 거 있어요? 누구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대통령이 하는 일에 거의 90%가 인사예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다 문재인이 뽑은 사람들이잖아. 이낙연 총리 시킨 사람도 문재인, 정세균 총리 시킨 사람도 문재인, 김부겸 총리 시킨 사람도 문재인. 어떻게 이렇게 수박들만 딱딱 골라가지고 총리로 임명을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킨 사람 문재인, 조국 법무부 장관 시킨 사람 문재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킨 사람 문재인. 다 문재인이 한 거잖아. 그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것들이, 예? 나래기님 그래도 대통령님과 총리님, 예, 밀정이랑 함께 걸었죠. 마지막인 것처럼. 대통령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임명한 장관들을 이제 100일도 안 됐는데 뭔 사퇴하라고 지랄드립니까? 자, 뒤에 이제 개혁의 방향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발언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최한욱 TV의 애청자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예, 강훈식 실장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독설 라이트를 열심히 보고 계신다 라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욕 좀 그만해야 되겠다. 대통령께서 보고 계신데.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너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너무 비슷한 얘기를, 예,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를 해서, 예, 요거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맞아. 왔는데 실력 있는 사람 위주로 간다. 네. 대통령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데 그렇죠. 당정 관계. 근데 우리 당이 이제 물론 실력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실력이라고 하는 개혁이라는 단어로 보면 좀 불편한 사람들도 살살 수술대 위로 살살 꼬셔서 마취도 살짝 하고 잠들었다 일어났는데 여기 배를 갈랐나 보네. 뭐뭐를 혹을 뗐네. 이런 게 개혁이어야 된다라고 대통령께서는 생각합니다. 야, 이거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다. 데려와서- 모든 얘기 중에. 그런데 개혁이 그렇게 돼야 저항도 줄고 저항이 줄어야 성공할 것이고 성공해야 우리가 되게 중요한 대한민국의 개혁 과제들이 할 수밖에 없고 우리 넘어야 되는 운명을 갖고 있는 정부인데 그 정부에서 실력을 평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우리가 과거에 숫자가 많았고 또 여당이었다고 해서 하려고 했던 그 숱한 과제들이 안 된 것들을 보면 이유가 다 원인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지켜보는 입장에서 뭐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습니다만 결국은 개혁을 완수하는 게 목표다. 여기에 방점을 찍힌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 중요한 개혁으로 말씀이야. 인해서 국민들이 야 개혁되니까 더 좋더라. 개혁되니까 나라가 더 살만해졌더라. 라고 느끼는 게 결과값으로 와야 그렇지. 개혁 정부 또는 개혁 세력에게 국민들은 더 좋아할 것이고 네. 우리가 막 그런 말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막 떠들고 있는 정치 세력에게도 아니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더 좋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야 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생각입니다. 굉장히 정무적인 단어를 엄선해서 쓰셨는데 그래요? 오늘 이 대목이 방송 나가면 가장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대목. 괜히 했나요? 아니, 굉장히 애둘러 매우 완곡하게 네. 매우 정무적 단어로 네.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아직까지 대통령실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몇몇 분들은 실력이 없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게 저희가 또 이제 그게 인사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많이 매부수 있습니다. 취하자들 네. 아니 그런 얘기 하지도 마. 야. 인사가 속도가 늦다는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뭐 여러 단위들의 인사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국방부다. 그럼 국방부에 어디까지가 내란에 관여돼 있는지 우리 맨날 그 이야기하잖아요. 예. 저희가 그리고 되게 중요하고 네. 또 우리가 적어도 그분들이 잘못돼서 뭐 또 잘 되게 되거나 뭐 예를 들면 네. 좋은 보직에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경계해야 되고 예. 또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도 옳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그것들을 신경 쓰죠. 자 그러면 그걸 어디서 조사해야 될까요? 검정? 국방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럼 국방부 누구한테? 최욱 씨가 이제 비서실장이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내가 군대를 비서실장이야? 다시 가. 아니 가만 있어봐. 이거 우리가 매부쇼 가장 관심 분야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통은 그런 거를 검증하는 데가 방첩사령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되잖아. 그 방첩사령부 안 되잖아. 안 돼. 자 그러면 좀 더 나가볼게요. 그럼 국정원일까요? 국정원 안 되죠. 안 되죠. 왜 말씀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럼 어디 경찰에다 물어볼까요? 경찰도 좀 껄끄러워. 경찰 군을 알지 않아요. 그럼 누굽니까 대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계속 곱씹어보고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이유가 좀 걸리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방부 하나를 저희가 사례로 만들었지만 물론 그래도 실수가 나옵니다. 뭐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 되는 분들도 뭐 4,000명 중에서 뭐 두세 분이라도 문제가 되면 우리 또 되게 화나죠.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 형광봉 들었냐 뭐 야광봉 들었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네.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네. 그 말로 저는 다 위로가 됐습니다. 네. 아니 진짜 대통령실이 다 알고 이 있다는 고민이 거. 엄청나구나. 난 이걸로
네, 여기까지만 함께 보셨습니다. 제가 누차 했던 얘기 아닙니까? 개혁은 조용히 하는 거라고. 개혁 시끄럽게 소란하게 요란하게 하면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저항이 뒤따르게 되면 개혁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빈수레가 요란하다. 물론 비유는 좀 달랐어요. 수술대에 조용히 올려가지고 마취를 시킨 다음에 싹 그냥 배를 갈라야 된다. 강훈식 실장은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제 조용히 뒷골목으로 끌고 가가지고 후드려 패야 된다. 나래기님, 우르사님, 저도 남편이 4년 동안 지켜보며 놀랍다 욕하는 거 보고 조용히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정청래 개혁은 개혁이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도 그랬고 저는 문재인 때도 그러고 괜히 시끄럽게만 만들어서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도 쌓고 자기 업적 내세우고 막상 개혁의 뚜껑을 열어보면 된 건 아무것도 없고 국민들한테 사기치고 그 대표적인 게 문재인 때 공수처 아닙니까? 아니 공수처만 만들어지면 그때도 문재인 이낙연 또 누굽니까 김어준 특히 김어준이 대단히 심했어요. 공수처 만들어지면 이제 다 끝나는 것처럼. 근데 공수처 가지고 뭘 했습니까? 공수처가 아니라 이거 공수래라고 공수처 공수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검찰개혁 됐어요? 그러니까 또 무슨 검수완박을 해야 된대. 그리고 검수완박 했어. 뭐 됐어? 그냥 시끄럽게 싸움질만 한 거예요. 그러다 정권 뺏기고. 결국은 자기 정치를 위해서 개혁을 이용해 먹는 정치 몰입애들이란 얘기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청래 딴 대표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건 가만히 보세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무능하다 그러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쥐두새도 모르게 조용하게 심지어 개혁 대상까지도 내가 개혁이 된지 수술당한지를 모르게 수술을 하는 게 최고의 명이지. 유능한 의사는 그렇게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실력 없는 의사가 막 피 튀기고 야 여기 큰일 났다 야 혈관 터졌다 야 씨발 피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실력 있는 의사는 수술을 했는지도 모르게 끝나는 거예요. 매일 싸움질만 하고 야당일 때는 제가 그렇다 칩시다. 근데 여당일 때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정청래랑 추미애랑 저렇게 시끄럽게 만들어서 이득을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청래 추미애하고 본인들도 내가 볼 때 이득도 못 봐. 제일 이득을 보는 건 누구냐 하면은 김어준하고 최욱이에요. 왜? 컨텐츠가 계속 생산이 되잖아. 싸움질을 해야 방송을 하죠 쟤들이. 대가리에 등기 없는데 대가리에 등기 없으니까 맨날 싸움질 생중계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김어준 유튜브 하청업체 컨텐츠 하청업체냐고 그런 말도 드렸어. 무슨 방송 소재 만들어 주려고 싸움질 하는 거냐고. 아니 그게 뭐가 재밌습니까? 저는 나경원하고 추미애하고 윤석열 너 윤석열 오빠니? 너는 이재명 누나니? 그리고 저쪽에서 박은정이 빽빽대고 아니 이게 재밌어요? 그걸 저는 20만 30만씩 매일 그 스트레스 받는 장면을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더 신기해. 더 이상해. 아니 왜 무슨 물론 뭐 인간의 본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싸움 나면은 싸움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죠, 그죠? 예. 싸움 구경. 영화도 막 전쟁 영화, 예? 영화도 막 액션 영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의 본성 같기도 한데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 드라마도 그러잖아요. 여기 막장 드라마 막 김치 싸대기 막 이런 거 날리고 그리고 인간이 좀 본성 자체가 호전적인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대통령의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뭐 깔때기를 좀 대자면은 이게 대통령께서 제 방송을 보시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같아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혁은 조용하게 하는 거다. 조용히 갖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유튜브 나와가지고 그 변호사들 있죠. 변호사들이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뭐 대통령 뭐 법무부가 무슨 뭐 친윤 검사로 포위가 됐다라는 둥 뭐 별 개소리들을 특히 그 기자들 약 팔고 다니면서 돈벌이 하는 기자들 있어요. 그 사실도 아닌 가짜 뉴스예요 대부분. 그리고 지들이 제대로 취재를 했으면은 저런 얘기를 취재를 못했겠어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 얘기. 당장 군 인사를 하려고 해도 인사검증을 어디서 할 것인가? 방첩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놈들도 한패야. 검찰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한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한두 명이라도 거기에 뭔가 티끌이 끼면은 국민 지지층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고심이 많다. 그래서 인사가 좀 더뎌지는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지금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고 있는 상황에
무슨 친윤 검사들로 법무부가 포위가 됐고, 내란 세력들로 국방부가 포위가 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냥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니까. 그 털빠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싸우자 씨발 이번에 누구 죽여라. 야 정성을 죽여라. 윤호중 죽여라. 안규백 죽여라. 이러면 정신 나간 것들이 막 몰려들잖아. 그럼 시청률 나오고 슈퍼챗 터지고. 그렇게 돈벌이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가짜뉴스 꼭 가려보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많이 드리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 전문가랍시고 튀어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주워 들은 얘기, 찌라시에서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방송에 유튜브 방송 나와서 무책임하게 떠들어대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가짜뉴스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예요. 그건 테러행위예요.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생각 잘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짜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킨다니까 앞으로 그렇게 근거도 없는 얘기 떠들고 다니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수 있어요. 지금까지 번 슈퍼챗이 한 방에 그냥 법무부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 정성호 장관이 칼 갈고 있을 거라 아마? 니들? 유튜버들 정신 차려라 지금. 지금이라도 빨리 방송 삭제해. 그거 푼돈 벌고 진짜 패가망신하지 말고. 은주님, 윤호중은 저도 좀 갸우뚱, 뭐 부족한 면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윤호중 장관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수박이었다, 비명계였다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그걸 잘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친명이었습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친명이었나요? 송미령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습니까? 송미령 장관을 어떻게 검증했는지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해드렸잖아. 자, 과거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과거에 뭐 아무리 잘했던 사람이라도 지금 잘못하면은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과거에 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 나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임명을 한 장관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장관들 2달도 안 됐어요. 7월에 뭐 청문회하고 인사가 8월달에 다 끝났잖아. 지금 10월 초예요, 여러분. 우르사님, 요즘 돈 묻은 유튜버 장인수 같은 기레기들, 변호사들 겁나 많이 생겼죠. 이런 사람, 저 유튜버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요,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단언을 합니다.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사람 왜 무능하냐면 안 불러주니까. 안 불러주니까 할 일이 없지. 유능한 사람들은 다 불려가지. 유튜버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지금 능력이 있어봐. 후배들이 지금 과기부 장관으로 가고 후배가 막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거 유튜브 하고 있겠어요? 제가 유능하면? 여러분? 그분들보다 훨씬 무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유튜브 하고 있는 거예요. 후배들, 제가 저기 우리 김남준 대변인이 후배라고 그랬잖아. 김남준 대변인이 저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유능하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배경훈 과기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후배지만은 두 사람 다 한참 후배예요. 근데 저보다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일하는 거지. 저는 이제 그런데 불려갈 능력이 안 되니까, 아니 저를 장관으로 데려간다 그러면 제가 뭐 안 하겠습니까? 가서?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더 재밌어. 이재명 정부에서는 안 해. 가면 노예 되는데 왜 갑니까? 노비로 갑니까? 미쳤습니까? 저는 유튜브는 할래요. 이게 훨씬 재밌어. 가면 죽지. 일하기 싫어요. 이제 나이 50대 중반에 제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훨씬 더 재밌는데,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 있고, 일도 안 해도 되고. 펜션 해야 되는구나. 자, 아무튼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진짜 심사숙고해서 지금 치밀하게 국정 운영을 해나가고 계시니까요. 뭐 나중에 가서 뭐 2년 지난 다음에 이재명 정부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됐잖아요. 이제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뭐 말들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힘을 실어줘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팔아서 유튜브 방송 해먹고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대통령께 힘을 실어줘야 될 때입니다.